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상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2020년 9월 28일 한국경제TV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벽 6시에 전화 연결하는 거고요. 전화 연결을 해서 방송을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는 없어요. 제가 올려드린 이 내용만 보시고 관심 종목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 방어를 위해서 뭐 봉쇄를 강화하겠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보합권 이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 IT주들이잖아요. 대형 IT주 기술주 이쪽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안정적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특히 애플에 대해서는 그 아이폰 12 출시 전에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더 힘이 이제 가세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문제는 민주당이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금액을 좀 많이 떨궜죠. 그랬는데 공화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불확실한 상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우편으로 하게 되면은 뭐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고 온갖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 실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아직도 보면은 조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이제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미국에 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성공할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공화당도 투표를 하지 않았었던 공화당 이제 지지자들도 이번엔 지지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역대적으로 계속 이제 민주당이 득세했었던 그런 주들도 공화당화 돼가고 있는 주들이 꽤나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일반 테마랑 연결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조 바이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뭐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 연결시키면서 조 바이든 관련주로 미국에서도 지금 날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린 뉴딜이랑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이거예요. 사실은 정치는 정치, 이건 이거고 만일 조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린 뉴딜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돈을 부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부와 물론 뭐 조 바이든이 되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따지고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 뭐 있을까요? 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딱히 그냥 이슈몰이 정도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 좀 강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조 바이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의 정책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자금 융통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이슈가 계속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안 하는 거죠. 왜? 서로서로 뭔가 얻고 싶은 거를 얻을 때까지 해결을 그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것과 못 하고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한국말이 어려워요. 해결을 못 하는 거는 온갖 방법을 다 때려 부어도 안 되는 거고 해결을 안 하는 거는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 툭 하고 하면 그냥 당장 5분만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서로 고집 부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JP모건을 비롯해서 금융가의 어떤 불법 자금 이슈 그리고 추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서 관련 주의 어떤 급락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업종에서는 신용 경세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JP모건이나 뭐 금융가의 불법 자금 이슈라고 말은 하는데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뭐 저게 그렇게 응? 라는 사실 전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응? 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JP모건이 뭐 불법 자금 이슈가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뭐 저거는 뭐 그냥 흐지부지 조용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클 겁니다. 일단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까지 이제 얘기가 파헤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비슷한 이슈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고, 나올 때 나오더라도 조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지수의 어떤 단기 조정 이슈는 됐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뭐, 막 이런 적은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막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크레딧 스위스, 아니면 뭐, 이런 메릴린치, 이런 대형 그 투자 은행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이라도 뭔가 망할 것처럼 하지만 아예 안 그래요. 옛날에 그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망했을 때도 물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슈는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그런 기업들도 다 저런 이슈를 겪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이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마음 쓰셔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이슈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장 자체는 불안정한 이슈들이 많긴 했으나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개별 종목, 특히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잘 마감을 했습니다. 1% 넘게 마감했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일 미국에 이런 이슈가 문제가 됐다, 뭐가 문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뭡니까? 채권이랑 환율 시장이에요. 외환 시장이랑 채권 시장 그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만일 진짜 경제 위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꿈쩍도 안 해. 아니, 살짝 올라가고 뭐 강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정말 급변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빅스도 사실은 너무 변동성이 큰 지수여서 참고는 해야 되지만 빅스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 번 딱 그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분석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그냥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자 정리해보면은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된다?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의 흐름 그것만 보면 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으면은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미국에서 큰 이슈는 우리나라로 치면 동전주 수준의 스파이 에너지죠. 이제 티커가 SPI. 이 티커라는 거는 우리 한국 주식으로 치면은 종목 코드 SPI인데 일간 최대 4,600%가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네, SPI인데요. 사실은 SPI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만 하더라도 0.5불이었어요. 0.5불. 동전주죠. 우리나라 치면 동전주, 뭐 땡잡주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본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비즈니스, 주거, 뭐 정부의 유틸리티 고객, 투자자를 위한 태양광, EV죠? EV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 중심의 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회사 정보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홈페이지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봐서 뭐합니까? 재무정보에 대한 부분 잘 안 나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정보라기보다는 회사의 성장성이나 뭐 투자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그 부분 좀 되게 좀 찜찜했고요. 제가 최대한 이제 주말에 좀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뭔가 소개를 해드릴 만한 스토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또 있긴 있어. 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태양은 어떻고 뭐 있어. 연결시킬 수 있긴 있는데 조금 제가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시덥지 않은 소리, 예, 시덥지 않은 소리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전 딱 스파이 에너지 보고 딱 한 생각했어요. 야,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으니까 잡주들 작전해도 정말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나마 나와 있는 정보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종의 작전주, 잡주죠. 잡주의 느낌이 강했고 현재 유동성 장세, 시장에 돈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미국 시장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들 보시면은 돈이 확 몰려가지고 뭐 따상 따따상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 돈 빠지면서 샥, 주가도 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의 뭐 신규 상장주에 돈이 들어가는 뭐 그 정도 느낌? 네, 그 정도 느낌의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나 투자 예정이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잡스러워요. 너무 잡스럽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단타 오늘 뭐 제대로 잘 잡았으면 뭐 인생 바뀌었겠네. 바뀌었을 수도 있지. 4,000%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습관 잘못 들이면요. 에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로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신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자, 우선은요, 지난주에 제가 텔라닥, 티커로 TDOC, 이거랑 인베스코 솔라 ETF, 이 두 개를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네요, 차트. 세계 1위의 원격 의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015년도 7월달 상장 이후에 꾸준한 모습을 보인 기업이고, 원격 기업 리본고와의 어떤 인수합병이 기대되고, 미국에 현재 매우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의료 서비스 제도를 보완하는 거는 원격 진료죠. 그래서 최소한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는 그냥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의사협회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원격 진료가 좀 뭔가 지금 답보 상태 좀 있지만 미국은 좀 다르죠. 그리고 뭐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 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미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은 의료 서비스 자체가 안 좋다, 뭐 열악하다라는 표현을 넘어가지고 거의 쓰레기 수준이죠. 네,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격 진료라는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와 함께 뭐 보험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논하기 좀 어렵고요. 자, 아무튼 텔라닥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해드리고 그날 저가가 마이너스 5.79%까지 빠졌었는데 쭉 올라와서 지금 219불 정도에 끝났죠. 그날 종가가 202불이었고 219불이면은 약 17불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텔라닥은 여전히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베스코 솔라 ETF 왼쪽 위에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날 소개해드렸고요. 본 기업은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에서 출시한 재생에너지 관련한 ETF예요. 그래서 60% 정도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홍콩, 독일, 노르웨이 뭐 이쪽에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9월 21일 그날 종가 기준으로 55불 정도죠. 55불 정도고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57불 정도 나왔습니다. 한 2불 올랐고요. 한 4% 수익? 한 4% 정도 수익인데 뭐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베스코 솔라 에너지도 그대로 보유하시되, 인베스코 솔라 에너지는 딱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라가 붙었죠. 태양광 쪽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조 바이든 관련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 바이든의 대선, 뭐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조 바이든의 어떤 대선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자 생각에 맞춰서 투자하시되, 제 개인적인 의견 드리면은 조 바이든이 현재 제가 봤을 때 대선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계속 보면서 상황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제가 일단 지난주 소개해드린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두 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OA죠. BOA. 자, 티커는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죠.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주고요. 본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우상향 주식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2월달, 3월달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은 주가가 이제 반등을 못했어요. 그 전 수준까지 여기까지 최소한 이제 29에 30불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전 수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만들어주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은행권에서 뭔가 좀 이슈가 나왔죠. 불법 자금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서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번 주 안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빠졌을 때 지금이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좀 빠르게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티커 BAC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뭐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제 이 기업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유버, 그죠? 우버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티커는 UBER, 우버고요. 워낙 잘 알려진 기업이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택시 서비스 같은 기업들,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카카오 택시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등지에서 상당히 널리 서비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어떤 의견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생활을 바꾼 기업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없는 기업입니다. 근데 기술주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고 투자하시기에는 충분하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뭔가 좀 다시 살아나는 3% 넘게 다시 살아나는 자리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슈 체크 일정 이벤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추석 연휴 시작이에요. 우리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고 9월 27일 화요일 미국의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이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9월 29일 목요일 날 3분기 GDP 발표와 함께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수백만 명이 이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는 거의 매주 체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제가 더 좋은 미국 주식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특히 우리 미국에 계신 구독자님들, 저희가 사실은 전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20에서 30%가 미국 쪽에서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꼭 이거 영상을 보시고 나서 투자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에렌솔딩스 김선영 대표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위에 구독 신청,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